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얼마나 하락을 할 거냐라는 건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여지를 열어둬야 돼요. 요거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자, 그리고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하 마이너스 7%에서 10% 이상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하방으로 열어둬야 되겠다라는 거. 금리는 올해 들어서 8번, 9번에 걸쳐서 올리겠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자, 우리나라 지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지를 해드렸냐면 2600포인트 초반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담았습니다.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비중이 이미 차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하고서 이런 자리에 오히 담았어요. 그리고 전업반에서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박살나기 전에 뭐 했다? 공매도 때려놨다. 공매도. 어디에서? 여기서. 그리고 공개방송에서도 참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너무너무 높은 멀티플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방송만 잘 들었어도 이 배터리 소재 관련주에 대한 부분 공매도만 때렸더라도 아마 수익을 엄청나게 거뒀을 거예요. 반등하면 버럭쌤이 어디까지 예상했어요? 2800선까지는 반등을 좀 주지 않겠냐? 2900까지는 난 안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포인트 모자란 2800포인트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2788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줄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하락할 건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돈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만은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린다라면 정책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았던 돈들이 연준에서 부실채권 기업들까지도 다 받아주면서 괜찮아 형이 봐줄게 괜찮아 너희들이 일만 열심히 해. 그래서 이들이 안심하고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들이 회복이 과연 됐느냐?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감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요즘에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실물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위축은 실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수가 날아갈 때는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색, 즉 이 돈의 힘에 의해서 날아간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돈을 뿌리니까 부동산 급등하고요. 주가 급등하고요. 그죠? 경제 상황하고는 아예 반대로 움직여버렸죠. 돈에 의해서 움직였고, 즉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시장에 돈이 뿌려지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유동성 장세 플러스 알파 실적 장세까지 함께 불붙으면서 시장이 날라왔어요. 개인들도 엄청나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내면서 사상 최대 예수금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심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국면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아들내미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가 삼성전자가 이제 96,800원 고점 찍고 삼성전자가 85,000원 정도 할 때 아빠 내 친구들이 삼성전자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어. 그래?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사면 안 되는 거구나. 공매도를 때려야 되겠구나. 아빠 왜? 왜 그래? 평상시에 삼성전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모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주식할 때는 뭐하더라? 꼭대기더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제 상황들과 그런 정책 상황, 그런 심리 상황들이 모두 합쳐져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미 비중을 다 줄였어요. 이 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큰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도 인상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당분간 보험주, 금융주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보험주, 금융주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슈팅이 나온다라면 이제는 욕심을 버려라. 이제는 욕심을 버려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역금융장세하고 역실적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더 깊은 추세 하락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겠으나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지수가 더 밀릴 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럼 미국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도 대내적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우리도 마이너스 10% 빠지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반영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흥 시장들은 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리 올렸죠. 왜? 안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미리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수가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진다라면 우리나라 지수는 7% 정도, 8% 정도 이렇게 좀 적게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 버럭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지수가 그렇게 빠질 것은 뭘로 예측하십니까? 다우산업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게 되면 계속 올랐죠. 지금까지 큰 위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한번 쭉 올라오고 나서도 버럭라인이 한번 깨지고요. 버럭라인 깨지고요. 쭉 올라오서도 깨지고 이제 올라와서 뭐가 남았다? 깨질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 버럭라인이 깨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깨진다고 확신하냐 이거예요. 왜? 뭐 많이 올라왔으면 깨지겠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폭풍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요즘에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6개월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웬만한 사람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중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성전자 산다는 건 뭐야? 끝났다는 얘기야. 즉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건 뭐야? 이제 하락할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에 있는 주가를 끌어내린 다음에 살까요? 끌어올린 다음에 살까요? 내가 세력이라면 주식을 끌어내린 다음에 사겠다 1번, 끌어올린 다음에 사겠다 3번. 당연히 1번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왜 10%냐? 지금 버럭라인을 보시게 되면 버럭라인이 여기 있어요. 지수는 여기 있어요. 얼마만큼 시장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그 수치가 맞아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10%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것은 좀 적겠죠. 한 8%, 7% 줄어들겠죠. 자, 지금 여기하고 이 자리 계류를 딱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약 7%, 7.5% 나와요. 근데 왜 10%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야 되니까. 깨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 검정색 선하고 이 자리, 깨고 내려온 이 자리, 요렇게 밑구리를 달 수도 있고 이렇게는 달 수 없겠죠.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다우지수가,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급반등을 해줄 거냐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뿌려진 돈을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엄청난 성장산업들이 나와야 돼. 이 성장산업의 필두가 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차, 수소차, 또 메타버스, 우주산업, 통신,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겠죠. 반도체가 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견인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뿌려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성장산업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분간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냐.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해서, 자 1차트로 들어갑니다.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를 깨트리고 밑꼬리를 반등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61선이 저항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뚫는 듯 싶더니만 못 뚫고 그대로 쏟아 박았죠. 이제는 시장이 살아나려면 당연히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는 강력한 저항일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이제 저점, 이 밑꼬리마저도 깨지고 내려오는 음봉이 바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올라온다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세 하락이 되는 거예요. 추세 하락. 이렇게 추세 하락. 이 추세 하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있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니 많이.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빵 하고 사고가 터지면서 전쟁이 일어났어. 자고 일어났더니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시작됐어. 이거 하고, 야 북한, 야 한국 우리 전쟁할 거야, 너 까불래? 한번 해볼까? 야 미사일 빵, 우리 거 무섭지? 너 조심해라. 야 너 그럼 우리도 내가 미국 우리 형 데리고 와서 너 혼내킨다.
막 이렇게 막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예요. 혹은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 터진 시점부터 시장은 어떻게 해요? 훅 밀렸다가 올라가요. 근데 전쟁이 예고 없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 동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혹여나 그것 때문에 시장이 순식간으로 밀린다면 99.999999 기회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처럼 심하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 이상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10%면 약 2440포인트 나와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10% 밀린다라면 우리 시장은 10% 밀린다고 해서 안 밀린다고 했어. 저는 안 밀릴 거라고 그랬어. 7%에서 8%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장이 하락으로 마이너스 10% 혹은 10% 근처 혹은 10% 넘는 하락을 가져온다라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보수적으로 빠지되 약 70% 정도 반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디다? 2500 초반부터 2400 후반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몇 포인트를 맞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온다라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디냐는 얘기지.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겠냐,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실물 경제는 이 자리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거나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자. 자, 그러면 이때 뭘 살 거냐, 그걸 고민하세요. 전업반에서 공부시키는 이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이미 어떤 섹터를 준비하고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기법화시켜서 매수하는 전략까지 이미 시나리오가 다 있어. 이미 이거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라.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